뉴욕시경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검찰 기소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으로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를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객 수가 지난 2022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사고로 배터리가 조금만 손상돼도 수리가 불가능해 차량 전체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IMTV 뉴스 시작합니다. 뉴욕시경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검찰 기소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를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키첸트 시회 시경국장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수사 중인 맨해튼 지방검찰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형사법원과 트럼프 타워 앞에는 바리케이드와 함께 경호국 요원, 경찰관들이 증강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두할 경우 주변에서 지지자들의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뉴욕시경은 2021년 1월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의사당 난입과 같은 위협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언론은 트럼프가 의사당 난입 사태 때와는 달리 이용자가 적은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테러, 시위 관련 콘텐츠를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어 시위 조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객 수가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하루 동안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 수는 394만 6,310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3월 12일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 일일 전철 승객 수가 4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탑승객 수입니다. 앞서 팬데믹 이후 최다 일일 전철 탑승객 수는 지난해 12월 8일 기록한 393만 1,499명이었습니다. 이 기록보다 하루 동안 14,811명이 전철을 더 이용한 셈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시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골칫거리였던 안전 문제와 서비스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전철, 버스의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 이용 횟수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6일 기준 전철 탑승객이 옴니를 이용한 횟수는 163만 8천 회로 직전 최고치인 161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뉴욕시 전철 승객 회복세는 재택근무만 하던 뉴요커들이 상당 부분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조금만 손상돼도 수리가 불가능해 차량 전체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과 일체형 등으로 설계돼 있어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를 출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결국 차량을 폐차하게 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업체 전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가 경미한 손상으로 폐차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터리를 전기차에 부착해 일체형으로 만들면서 생산 비용은 줄었지만 이처럼 경미한 손상에도 폐차하게 되면 그 비용을 소비자와 보험사가 결국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터리 팩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터리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 내연기관 차량 생산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전기차를 빨리 폐차해버리면 이 같은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시 당국이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시 당국이 최근 봄방학을 맞아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19일 자정부터 20일 새벽 6시 사이에 통행금지 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로 통금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통금은 봄방학 기간 파티 장소로 인기가 있는 사우스비치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통금 시간 해당 지역 식당 역시 접객이 금지되고 일부 도로는 봉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이외 외부인은 호텔 예약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통금령은 17일 밤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19일 새벽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발동됐습니다. 댄 갤버 마이애미 비치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중과 총기류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금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20일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이후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시는 지난해에도 2건의 총격 사건 이후 심야 시간 통금을 발령한 적이 있으며 2년 전에는 봄방학 기간 약 1,000명을 체포하고 수십 정의 총기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평화로운 마을에 봄방학마다 술과 고성, 총기 폭력이 급증하는 데 지쳤다며 봄방학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2년 인권보고서의 서문에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죽거나 강제 낙태가 이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세 번째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port makes a factual, objective, and rigorous accounting of human rights conditions around the world, looking at nearly 200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importantly, it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everyone.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형사적 명예훼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당시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1년의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권보고서에서 거론된 대장동 사건은 올해도 정부 부패를 적시하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미 국무장관은 미국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민주주의 국가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3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맞았습니다.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른 두 정상은 비공식 1대1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달 제안한 평화협상 개시 등 12가지 안을 존중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Конечно, у нас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дить этот вопрос.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나라가 세운 목표를 함께 달성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中方高度重视中俄关系，这个呢是它有着历史逻辑。 회담은 만찬까지 이어져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자 협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공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크렘린궁에서 양자회담과 외교, 국방, 경제 분야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까지 이어집니다. 크렘린궁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기술 협력 등 여러 양자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